이세라의 네일 아트 금요일 코너죠. 이세라 작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연휴 마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잘 지내셨고요. 네, 오늘 네. 어떤 주제인지 궁금합니다. 네, 김용준 기자는 본인의 초상화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? 그게 궁금한 게요. 네. 제가 제 얼굴을 그려도 초상한 거예요? 자화상이 자화상이라고 아니고, 그죠? 하죠. 네. 자화상 그려본 적 있습니다. 자화상 그려본 적 있으세요? 학교에서 저 학창 시절에 네. 제가 또 소묘를 좀 잘해가지고 네, 네. 수업 끝나고 항상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. 나의 뭐 초상화를 의뢰해서 그려봤다던가 뭐 이런 적은 없고요. 그 정도 위는 아직 못 되다 네. 보니까 그런 적은 그럼 만약에 네. 이 세상에 나를 그린 초상화가 한 200점 정도가 있어요.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징그러울 것 같은데. 온통 김용준이에요.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. 징그러울 것 같나요? 저랑은 좀 안 맞습니다. 그러면 오늘 알겠습니다. 계속 초상화 하시는 겁니까? 초상화랑 관련된 건가 보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얼마 전에 서거를 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네. 여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예.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했던 군주죠. 그렇죠. 70년. 맞습니다. 예, 이 70년의 재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백 점의 공식 초상화와 공식 사진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. 본인이 직접 모델로 선 것만 해도 한 150점에서 200점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아마 뭐 세계에서 가장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네. 오늘은 이런 엘리자베스의 초상화 중에서 인상 깊은 작품들 몇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초상화라는 게 직접 이렇게 모델이 앉아 있고 네. 그 작가분이 그리신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그렇지 되면은 안 하고 뭐 그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. 그러면은 네. 뭐 150점, 200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. 같고요. 예. 아마 뭐 몇 가지 추려 오셨을 것 같은데 네. 일단은 요거부터 볼까요? 요것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가요? 맞습니다. 이렇게 예. 귀엽고 귀엽죠. 어린데요? 네. 여왕의 첫 번째 초상화라고 알려진 작품인데요. 네. 1933년작이고 헝가리 태생의 필립 드 라슬로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. 네. 이 라슬로는 왕실이나 귀족의 초상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던 사람이었고요. 예.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모님의 초상화를 전담해서 그리다가 공주를 아련하게 됐다고 해요. 지금은 영국의 그 왕실 소장품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공교롭게 네.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기 전전날까지 네.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이라는 거를 쭉 다 봤거든요. 네. 그 다다음 날에 이제 여왕이 서거를 하셨던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담 사진사는 자주 나오는데 네네. 전담 화가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네. 전담 화가가 있습니까? 네, 사실 네. 그게 좀 특이한데요. 예.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왕실에 전속 화가를 두지 않았다라고 해요. 여왕의 선대도 그렇고 보통은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화가를 선정을 해서 네. 꾸준하게 이 작품 의뢰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다양한 작가들에게 자기의 초상화를 의뢰를 했고요. 네. 여러 작가가 아무래도 작품을 그리니까 그만큼 다채로운 작품이 탄생을 했고 네. 특히 좀 파격적인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마음껏 자기를 좀 그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그런 여왕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꼭 누가 전담해서 나를 너무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네네. 이 사람도 이렇게 그려보고 저 사람도 이런 스타일로 그려보고 이렇게 좀 열어준 맞습니다. 여왕이신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깜짝이야. 이것도 자화상인가? 네, 초상화인가요? 맞아요. 네, 초상화인데요. 예. 저스틴 모티머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근데 우리 약간 네. 미술 작업할 때 컴퓨터를 하다가 이렇게 전문용어로 뻥 났을 때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뭐 얼굴만 둥둥 떠 있고. 네, 좀 파격적이죠. 파격적이네요. 일국의 군주를 그린 뭐 초상화다라고 하기에는 예. 약간 좀 불경스러운 느낌도 나고 이거는 좀 뭐 그냥 왕실이나 엘리자베스 여왕 모르게 그렸겠죠? 마치 그럴 것 같지만 예, 예. 사실은 왕실의 의뢰를 받아서 그린 작품이에요. 그렇습니까? 뭐 더 정확하게는 RSA라고 해서 예. 왕립예술학회라고 해서 여왕이 후원자로 있었던 이 왕실 산하의 단체 의뢰였다고 합니다. 지금 저 작품을 보면 예. 배경이 노란색이잖아요. 네. 저 노란 배경이 당시 작가가 여왕을 만나서 초상화 작업을 했던 버킹엄 궁전 내부에 있는 옐로우 드로잉 룸이라는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을 했다고 해요. 저 배경이. 저게 이제 실제 저 방이에요. 저렇게 여기에서 네. 영감을 받아서 여기서 뒤에, 이제 예. 초상화 작업을 한 거죠. 네, 네. 저곳을 배경으로 여왕이 앉아 있었고 작가가 그 앞에서 여왕을 그린 겁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옐로우 드로잉 룸이 굉장히 화려한 벽지와 그쵸. 또 뒤에 아주 뭐 럭셔리한 네. 그런 뭐 장식품도 많고 한데 네네네.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건 너무
한 거 아닌가요? 너무 단순화시키고 추상적으로 그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쵸? 반응이 어땠습니까? 예, 반응이 당연히 좀 예상은 하셨겠지만 예.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.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여왕 작품은. 목도 없고요. 맞습니다. 네. 팔도 없고요. 네, 좀 일부 언론은 정말 실리 아티스트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스틴을 비난하기도 했고요. 네.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, 당시 영국 사회에 퍼져 있었던 왕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역으로 이 초상화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. 저 작품이 지금 1997년도에 제작이 돼서 이듬해 초에 발표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었는데 네. 97년은 많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찰스 왕세자의 첫 번째 부인인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. 예. 다이애나 비는 굉장히 영국 국민들에게 소탈한 성정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네.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이 영국 왕실이 찰스 왕세자와 이혼을 해서 왕실을 떠난 이 다이애나의 죽음에 별다른 애도를 표하지 않았고 그때 이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. 예.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례적으로 여왕을 설득하는 추모를 해라. 네. 이렇게 설득을 하는 일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하여튼 왕정 폐지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뭐 50%에 육박하기도 했고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거죠. 예. 이런 사회 분위기랑 맞물리면서 일부에서는 저스틴의 저런 초상화를 좀 옹호하기도 했어요. 근데 실제 작가는 뭐 왕실을 특별히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네네. 단지 자기가 옐로이 드로잉룸에서 이 여왕을 처음 봤을 때 자기랑 영국인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인 것 같았다.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실제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는 여왕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몸과 얼굴을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뭐 그랬을 뿐이다라고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또 뭐 의미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. 바람처럼님 크크 저 그림은 왜 그래 하시고 릴라 디오프님 저 그림 특이하네 하시고요. 네. 아 엘리베스 여왕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여왕도 혹시 뭐 반응. 괜찮아 했나요? 여왕 저는 사실 네. 뭐 작가의 반응, 뭐 대중의 반응보다 여왕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여왕은 한마디로 그냥 쏘 쿨이었어요. 네, 그냥 뭐 속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무반응이었고 사실 여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그런 무수한 초상화나 초상 사진에 대해서 좋다, 싫다, 뭐 이게 더 좋다 이런 뭐 기호나 선호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지금까지 그려진 여왕의 초상화가 뭐 기타 이미지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긍정적이었던 게 아니었던 거를 감안하면 예. 이런 반응은 좀 재밌죠. 여왕의 이런 반응은.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초상화는 네. 아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랬다라고 이건 좀 반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. 무슨 그림인가요?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인기 있는 동시대 작가인데요. 조지 콘도라는 작가예요. 예. 작품 가격이 굉장히 높은, 뭐 인기도 많고 비싼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네. 이 작가가 지금 여왕의 꿈과 악몽이라는 연작으로 여왕의 초상화를 2006년도에 9점을 그려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. 예, 꿈과 악몽. 네. 조지 콘도는 원래 인물을 이렇게 좀 기괴하게 그리는 걸로 유명세를 얻은 작가예요. 뭐 일반적인 초상화가 아니라 인물의 얼굴이나 목, 뭐 이목구비나 이런 것들을 길게 늘리고, 그러게요. 네, 눈은 뭐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그린다던가 네. 이런 기괴한 방식으로 명성을 얻은 그런 작가입니다. 당시 작가가 이 여왕의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뉴요커즈와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네.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절대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런 풍자와 반감이 좀 담겨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조금 전에 지금 나오는 것도 이렇게 약간 광대나 턱이나 네. 이쪽이나 하관 쪽이 좀 네. 이렇게 좀 특이하게 좀 그렸고. 맞아요. 예. 늘보님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네요 하시고요. 그 네. 다음 보여주셨던 그림도 과장인데 이거는 네. 뒤에 나왔던 두 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그린 건 아니고 이런 예. 기법으로 그리는 맞습니다. 조지 콘도의 예. 작품인 거고요. 이게 네. 이제 조지 콘도가 여왕을 그린 건데 네. 이때도 뭐 마찬가지였어요. 이거는 왕실의 의뢰를 받아서 그린 건 아니고 네. 조지 콘도가 뭐 작품 제작을 그냥 혼자서 한 건데 여왕은 이때도 뭐 별 반응이 없었고요. 영국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여왕은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네. 감내하는 게 자기 역할이고 자기 삶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또 잘 이해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수리남님,
엘리자베스 여왕이 장수한 비결이 그거였군. 뭐 그런 뭐 너그러운 마음이셨던 것 네. 같습니다. 자, 또 뭐 있습니까? 다음은? 네, 다음은 앤디 워홀이라는 우리도 잘 아는 그렇죠. 미국 팝아트의 거장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초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이거는 엘리자베스 여왕 딱 보자마자 좀 알겠는데. 익숙한가요? 예. 네, 맞습니다. 앤디 워홀이 죽기 2년 전에 제작을 한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인데요. 네. 4점이 한 세트인 판화예요. 저렇게 4점이 지금 한 세트인데 지난 2012년이 여왕 즉위 60주년이었거든요. 예. 이 60주년을 맞아서 영국 왕실에서 저 경매를 통해서 저 4점을 모두 구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 작품들이 왕실 컬렉션의 일부가 됐죠. 네. 워홀의- 앤디 워홀 너무 멋지네요라고 뭐라고요님께서 올려주고 계십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원본이 되는 사진 작품이 있어요. 예. 77년에 여왕 즉위 25주년 기념식에서 찍은 존 에반스의 공식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인데요. 네.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앤디 워홀이 완전히 색다른 작품을 만든 거죠. 네. 사진을 바탕으로 이 초상화를 네. 4점을 네. 그렸군요. 사진이 어떻게 변한 것 같으세요? 김용준 기자 보시기엔. 이 사진이 그림을 어떻게 네, 변했냐고요? 어떤 느낌으로? 뭐 일단 네온사인화된 것 같고,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어떤 이 음영보다는 네. 어떤 선이랄까요? 네.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네. 개인적인 네.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앤디 워홀은 이렇게 유명인들의 사진을 변형시켜서 네. 컬러풀한 판화로 만들어서 팔곤 했는데요. 네. 뭐 마릴린 먼로나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 이런 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원본 사진보다 워홀의 작품이 더 유명해지곤 했고요. 원본이 가지고 있던 이 무게감이 거치고 작품 속 유명인들도 굉장히 가벼운 대중문화의 한 코드가 되어서 워홀 작품 안에서는 좀 한없이 가볍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. 아비오님, 앤디 워홀이 그린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음 보네요 하십니다. 네. 자, 그러면 마지막 작품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네. 우리 뭐 원본이 되는 네. 사진 이야기도 해봤으니까 마지막 작품은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 네, 요거는 제가 네.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네. 봤는데 대관식 할 때 모습 같아요. 맞습니다. 세실 베튼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작품인데 대관식 말 그대로 대관식 날에 찍은 여왕의 사진이에요. 네. 이게 53년 군주로 공식 즉위하던 당시에 버킹엄 궁 내부에 있던 응접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. 네. 여왕의 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 사진은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닌 기품이나 우아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. 머리에는 지금 1838년이죠.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왕관을 2세 여왕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세라의 네일 아트 마지막 코너죠. 네. 네일 아트, 내일 추천하실 전시는 네. 뭔지 궁금합니다. 네. 여왕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. 이번 주에는 전시 대신에 제가 영화, 왕실 이야기를 영화요? 다룬 영화 한 편을 그것도 좀 좋네요. 추천해드릴게요. 예. 영화 더 퀸인데요. 아까 말한 이 다이애나비의 죽음 이후에 영국 왕실에 몰아친 어떤 파장,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심리를 무척 섬세하게 보여주는 영화이고요. 네. 권력을 둘러싼 심리 드라마이자 정치 드라마이기도 하니까 주말에 한번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전시보다는 더 퀸이라는 네. 영화를 이세라 작가가 추천해 줬고요. 이제 영국 런던 현지에서는 이 마지막 여왕의 모습을 보는 일반 국민에게 유해가 공개되는 그런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이 또 조문을 갑니다. 늘보님, 네일 아트 코너 힐링되고 좋아하는 코너입니다. 매일 정치 뉴스만 보다가 그러려고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든 건데 아주 딱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. 네, 오늘 뭐 상품이 감사합니다. 있었으면 이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뭐라고요님, 더 퀸 오늘 볼게요 하시고요. 릴라 디우프님, 이분은 좀 사연이 있으신가요? 엘리자베스 여왕 저분 벌써 그리워진다 하시고 아비오님 사진에서 웅장함이 느껴지는 듯 그쵸 대관식 사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이님 여왕은 왜 세계 여행을 즐겨했을까요? 그런 것들을 더 퀸 영화 보시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이사의 네아트 여기까지 하고요.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
자, 그 주말 사이에 또 뭐 직접적으로 오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예의주시하시면서 태풍 진로도 잘 살펴보시고요. 또 부디 좀 경남, 또 포항, 경주 이 일대에 어떤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같은 시간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